여러분, 노년기에 가장 해로운 습관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술과 담배를 가장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술과 담배가 건강에 해로운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술과 담배보다도 더 위험한 생활 습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습관들은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면서도 얼마나 건강을 해치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용히 몸을 망가뜨리고 심지어 수명을 단축시키는 습관들입니다. 노년기 건강을 지키려면 이 습관들을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술과 담배보다도 더 나쁜, 절대 하면 안 되는 생활 습관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노후 건강을 지키는 방법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강한 인생을 위한 중요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하루 종일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활동량이 줄어들면 몸은 점점 더 약해지고 근육이 줄어듭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몸속 장기들도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혈압과 혈당 조절이 중요한데 운동 부족은 이를 악화시킵니다. 몸을 자주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도 점점 더 뻣뻣해지고 유연성을 잃게 됩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지고 골절 위험이 커집니다. 심지어 오래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심장병, 당뇨, 뇌졸중 위험이 높아집니다.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있거나 소파에만 머무는 습관이 건강을 망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몸을 자주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집안일을 하면서도 몸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운동이 아니라도 하루 3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계단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은 근육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며 면역력까지 높여줍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운동 부족은 결국 근육 감소로 이어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힘이 약해지고 일상생활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걸음걸이가 느려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허리나 무릎에 부담이 가면서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져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낙상을 당하면 회복이 어렵고 심한 경우 거동이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육량이 적으면 기초대사량이 낮아져 살이 쉽게 찌고 건강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근육 감소가 혈당 조절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면역력도 약해져 감기 같은 가벼운 질병에도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근육은 한번 줄어들면 다시 키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아령을 들거나 탄력 밴드를 이용한 운동이 근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집에서라도 간단한 스쿼트나 다리 들기 운동을 해보세요. 운동을 꾸준히 하면 관절 건강도 유지할 수 있고 허리 통증도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운동이 많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조금씩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보험입니다. 매일 30분 정도만 몸을 움직여도 건강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심장 건강이 향상됩니다. 혈당 조절이 원활해져 당뇨병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골밀도가 높아져 뼈가 튼튼해지고 골절 위험이 줄어듭니다. 관절이 부드러워져 움직이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나 감염병에 걸릴 확률이 낮아집니다. 몸을 움직이면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기분도 좋아집니다.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적이며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하는 분들도 운동을 하면 수면의 질이 개선됩니다. 소화 기능이 좋아지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체력이 좋아지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것도 한결 쉬워집니다.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면 뇌 기능도 활발해지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특별한 운동이 아니어도 집안에서라도 자주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습관으로 만들면 노후에도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이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면서 잠드는 시간이 늦어집니다. 혹은 새벽에 자주 깨거나 깊이 잠들지 못해 피로가 쌓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면 부족은 단순히 피곤함을 느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충분한 잠을 자지 않으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혈압이 높아지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몸의 회복 능력이 떨어져 피로가 쉽게 누적됩니다. 뇌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기억력이 저하되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우울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충분한 숙면을 취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기운이 없고 무기력한 느낌이 들면서 생활의 질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숙면을 위한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수입니다.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작은 노력만으로도 건강 상태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뇌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뇌는 잠을 자는 동안 정보를 정리하고 기억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면 부족이 계속되면 기억력이 감퇴되고 깜빡하는 일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뇌에 쌓인 노폐물은 깊은 잠을 잘 때 청소되는데 수면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5시간 이하로 수면을 취하는 사람은 치매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신경세포가 손상되고 뇌 기능이 저하됩니다. 이는 단순한 기억력 저하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불안감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밤에 충분한 숙면을 취하면 다음 날 머리가 맑고 기분도 한결 좋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하루라도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몸이 무겁고 생각이 느려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낮 동안 햇빛을 충분히 쬐면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되어 밤에 잠이 잘 옵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의 빛은 숙면을 방해하므로 자기 전에는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숙면을 위한 노력이 곧 뇌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는 생활 습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먼저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낮 동안 적당한 신체 활동을 하면 밤에 더 쉽게 잠들 수 있습니다. 오후 늦게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나 녹차를 마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오래 보면
뇌가 깨어나면서 숙면을 방해합니다. 침실 환경도 숙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방이 너무 덥거나 추우면 깊은 잠을 자기 어렵습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거나 독서를 하면 편안한 수면을 도울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도 숙면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걱정이 많으면 밤새 뒤척이게 되고 숙면을 취하기 어려워집니다. 자기 전에 가벼운 명상이나 심호흡을 하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저녁에는 너무 기름진 음식이나 과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가 너무 부르거나 공복 상태가 되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숙면을 취하는 것이 가장 건강에 좋습니다.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달라지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음식을 짜게 먹는 습관이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됩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상승해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나트륨이 많으면 신장이 부담을 받아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가장 조심해야 할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짠 음식입니다. 국이나 찌개를 먹을 때 소금을 너무 많이 넣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치, 젓갈, 가공식품처럼 나트륨이 많은 음식은 적당히 섭취해야 합니다. 반대로 단 음식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당뇨병 위험을 높입니다. 당이 높은 음식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신체 대사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혈당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단 음식을 조심해야 합니다. 단 음식을 자주 먹으면 체중이 증가하고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만은 관절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쳐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가공된 단 음식보다는 과일이나 천연 당분이 포함된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짜고 단 음식은 입에는 맛있지만 장기적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싱겁게 먹고 자연식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필수 습관입니다. 노년기에는 적절한 영양 섭취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이나 입맛이 줄어드는 이유로 끼니를 대충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공식품이나 간편식을 자주 먹으면 영양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르게 감소해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근육이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필수입니다. 생선, 두부, 계란, 콩 등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먹어야 합니다. 채소와 과일이 부족하면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해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섬유질이 부족하면 변비가 생기고 장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너무 기름진 음식이나 튀긴 음식을 자주 먹으면 혈관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올리브유, 견과류, 생선 등이 좋은 선택입니다.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피로감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건강한 식습관의 기본입니다.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음식만 집중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해야 합니다.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면 노년기에도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특정 영양소를 더욱 신경 써서 섭취해야 합니다. 먼저 단백질은 근육 유지와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닭고기, 생선, 두부, 콩 등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는 뼈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멸치, 우유, 치즈 같은 음식은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은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고구마, 현미, 견과류, 채소류를 충분히 섭취하면 장 기능이 원활해집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은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연어, 고등어, 견과류 같은 음식을 꾸준히 먹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당분이 적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블루베리, 사과, 바나나는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너무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자연식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챙겨 먹고 소식하는 습관을 들이면 건강에 좋습니다. 음식의 종류뿐만 아니라 식사를 천천히 하고 잘 씹는 것도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균형 잡힌 식습관이야말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노후에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드는 경험을 합니다. 직장을 은퇴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만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것이 편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부족한 사람들은 사망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정서적인 교류를 하는 것이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인간관계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친구나 가족과 자주 연락을 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 뇌 활동이 활발해져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외로움은 혈압을 높이고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을 나눌 사람이 없으면 우울증과 불안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 운동량도 줄어들고 신체 활동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임이나 취미 활동이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모두 지켜줍니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아지면 면역력이 약해져 질병에 걸릴 위험이 커집니다.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혈압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심장질환과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외로움이 지속되면 만성염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절염,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과 연관될 가능성이 큽니다.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외로움은 우울증과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체 활동 감소로 이어져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로움이 지속되면 치매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두뇌 활동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사람들은 인지 기능이 더 오랫동안 유지된다고 합니다.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외로움을 줄이는 작은 노력만으로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도 활발한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가족과 자주 연락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나 이웃과 정기적으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노인복지센터, 문화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가벼운 운동 모임이나 산책 모임에 나가면 건강도 챙기고 관계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 사회와 연결되고 보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SNS나 영상 통화를 활용하면 멀리 있는 가족과도 쉽게 교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심을 가지는 만큼 상대방도 관심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렵다면 먼저 가벼운 인사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모임이라도 꾸준히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형성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친구를 만들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노력이 결국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는 젊은 사람들만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도 크고 작은 스트레스는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은퇴 후의 생활 변화, 경제적 부담, 건강 문제 등이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가족과의 갈등, 혼자 있는 시간의 증가도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력이 저하되어 감기나 감염병에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위장 건강에도 영향을 주어 소화불량이나 위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쳐 더욱 외로움을 느끼게 만듭니다. 우울증과 불안감이 심해질수록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모두 향상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긍정적인 태도가 스트레스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년기에도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은 몸의 여러 기관에 악영향을 줍니다.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면 심장이 더 빨리 뛰고 혈압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신체 회복 능력이 떨어집니다.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위산 분비를 촉진해 위궤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불면증을 유발해 숙면을 방해하고 만성 피로를 증가시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지속되면 호르몬 균형이 무너져 체중 증가나 식욕 부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치매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면 신체의 자율신경이 안정됩니다. 기분이 좋을 때 면역세포가 활성화되어 질병 예방 효과가 높아집니다. 웃음과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장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을 알면 그에 대한 대처 방법도 찾기 쉬워집니다.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가벼운 산책, 요가, 명상 같은 활동은 심신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찾는 것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는 것도 기분 전환에 효과적입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감정을 공유하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와 고민을 나누세요.
깊은 호흡을 하면서 긴장을 푸는 것도 스트레스 완화에 좋은 방법입니다. 명상을 하거나 조용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감정을 안정시키는 데 유익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스트레스 관리에 필수적입니다.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고 현재 순간을 즐기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괜찮다, 잘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말을 스스로에게 자주 해보세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삶이 훨씬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건강검진은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괜찮겠지 하며 검진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프지 않다고 해서 검진을 받지 않는 것은 위험한 습관입니다. 만성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과 당뇨는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지만 방치하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암도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하지만 늦으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증상도 방치하지 말고 검진을 통해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현재 몸 상태를 점검하면 생활 습관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뼈 건강을 위해 골밀도 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력과 청력 검사는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치아 건강도 소홀히 하면 안 되므로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면 심리적으로도 안심이 되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나이 들수록 건강은 더 중요한 자산이므로 미리미리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 건강검진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은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작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어지럽거나 피곤한 증상은 혈압이나 혈당 문제일 수 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체중이 급격히 줄어들면 위장 건강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차다면 심장 건강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손발이 자주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것도 신경계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두통이나 어지러움은 뇌혈관 건강을 점검해야 하는 신호입니다. 배뇨 습관이 변하거나 소변색이 달라지면 신장 건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작은 통증이라도 반복되면 병원에서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기에는 작은 병도 빠르게 치료해야 더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더욱 중요합니다. 작은 질병도 조기에 발견하면 쉽게 치료할 수 있지만 늦으면 큰 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 검사는 필수입니다. 고혈압은 초기 증상이 없어 방치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혈당 검사도 중요합니다. 당뇨병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지만 조기에 관리하면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검사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인 검사입니다. 간 기능과 신장 기능 검사는 나이가 들면서 기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골밀도 검사는 뼈 건강을 위해 중요하며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대장암과 위암 검진은 50대 이후부터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남성은 전립선암 검사를, 여성은 유방암과 자궁경 부암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폐 건강을 위해 흡연 경험이 있다면 폐암 검진도 고려해야 합니다.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백내장, 녹내장 검사를 받아야 시력 저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청력 검사를 통해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면
보청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치아 건강도 매우 중요하므로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통해 잇몸 질환을 예방해야 합니다. 정신 건강을 위해 치매 검진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건강검진은 단순한 병 예방이 아니라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혹시 여러분도 하고 계신 습관이 있나요? 술과 담배만 해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생활 습관이 건강을 더 해칠 수 있습니다. 운동 부족, 수면 부족, 잘못된 식습관, 사회적 고립, 스트레스, 건강검진 소홀. 이 6가지는 노년기에 건강을 망치는 주요 원인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충분히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매일 3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충분한 숙면을 취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주변 사람들과 더 자주 연락하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며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잊지 마세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공감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혹시 여러분이 이미 실천하고 있는 좋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반대로 앞으로 더 노력해야겠다고 느낀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평생 열심히 일하고 은퇴 후를 위해 자금을 모았지만 정작 70대에 파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나는 노후 걱정 없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하고 은퇴 자금을 모았지만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 돈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물가는 오르고 의료비는 커지고 자녀 지원에 손주들까지 챙기다 보면 어느새 통장이 바닥을 보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70대들이 겪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도 70대 이후 파산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았던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노후 대비가 철저했던 사람들조차 예상치 못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 걸까? 충분한 돈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파산까지 가게 된 걸까요? 단순한 소비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된 재정 계획, 갑작스러운 의료비, 가족을 위한 과도한 지출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사실을 모른 채 돈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리 방법을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노후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혹시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에 파산하는 이유와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퇴 후에는 누구나 편안한 삶을 기대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열심히 모았던 돈, 이제는 나를 위해 쓰고 싶습니다. 하지만 돈을 좀 써도 괜찮겠지 하다가 어느 순간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정작 통장을 열어보니 생각보다 돈이 빨리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병원비, 생활비, 예상치 못한 수리비, 그리고 자녀와 손주들에게 들어가는 돈까지. 어느새 한 달 생활비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큰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은퇴자금이 천천히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급격하게 바닥을 보이게 됩니다. 그제서야 아차, 큰일 났다라고 깨닫지만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부족해지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듭니다. 원하던 여행도 포기해야 하고 건강 관리를 위한 병원비도 부담이 됩니다. 결국 빚을 지거나 자녀에게 손을 벌리는 상황까지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고 실천하면 노후에도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70대에 파산하는 이유와 이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과거보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후 생활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예전에는 70대가 되면 삶의 마무리를 준비했지만 이제는 80대, 90대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첫 번째, 노후 생활이 길어지면서 은퇴 자금이 예상보다 더 오래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 20년 이상을 살아야 한다면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노후 기간이 길어질수록 의료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로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지고 약값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대 수명을 고려하지 않고 은퇴 자금을 사용하면 예상보다 빨리 돈이 바닥날 수 있습니다. 초반에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하며 소비하다가 후반부에 돈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노후 생활을 계획할 때 최소한 20년 이상의 재정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돈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사용해야 80대, 90대에도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연금을 포함한 모든 수입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없다면 생활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노후 자금을 사용할 때 10년 단위로 예산을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70대에는 여행이나 여가 활동에 돈을 조금 더 쓰고 80대 이후에는 의료비를 고려한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기대 수명이 길어진 만큼 더 철저한 재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는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젊을 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병원비가 70대 이후에는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첫 번째, 만성질환이 늘어나면서 약값과 정기적인 병원 진료비가 증가합니다. 혈압, 당뇨, 관절염 같은 질환은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큰 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수술이나 입원 비용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노후에는 의료보험이 있어도 추가적인 비용이 계속 발생합니다. 건강보험으로 모든 비용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보장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지출이 커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요양원이나 간병 서비스 이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생활이 어려워지면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요양시설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다섯 번째,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병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받거나 꾸준한 건강관리를 위해 돈을 지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섯 번째, 은퇴 후 의료비를 미리 고려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비는 필수적인 지출이기 때문에 이 비용을 고려한 예산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미리 의료비를 대비하는 것이 70대 이후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데 물가는 계속 상승합니다. 예전에는 적절했던 생활비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식비, 공과금, 관리비 같은 기본적인 생활비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물가가 상승하면서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후에는 생활비를 줄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하고 적절한 생활 환경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고정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지출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집수리 비용, 가전제품 교체, 이동수단 유지비 같은 것들이 추가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연금이나 저축만으로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 수입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여섯 번째,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노후 생활이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주거 비용, 교통비, 생활비 등을 미리 고려한 예산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가 상승을 대비하여 미리 예산을 관리하는 것이 재정적 안정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은퇴 후 초반에는 돈을 여유롭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모았던 돈을 이제는 나를 위해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여행, 취미 생활, 새로운 경험 등에 많은 돈을 쓰다가 예상보다 빨리 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처음 몇 년 동안은 자유를 만끽하고 싶어 과소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은퇴 초반에는 생활비 관리가 중요하지만 대부분 구체적인 계획 없이 돈을 사용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소비하다 보면 어느새 예산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연금이나 저축을 무계획적으로 사용하면 후반부에 자금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돈이 예상보다 빨리 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생활비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구분하지 않으면 소비 패턴을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소비 습관을 조정하지 않으면 80대, 90대에는 생활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은퇴 초반에는 돈을 절제하면서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여섯 번째, 미리 예산을 세우고 월별, 연간 지출 계획을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예상보다 많이 지출하고 있다면 즉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반에 과소비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돈을 사용해야 70대 이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도 자녀나 손주를 위해 경제적 지원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지만 과도한 지출이 노후 생활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녀의 결혼 비용이나 집 장만을 도와주면서 큰 돈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도와줘야지라는 생각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지원하지만 결국 자신의 노후 자금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손주 교육비를 지원하면서 예상보다 많은 돈이 나갈 수 있습니다. 학원비, 과외비, 유학 비용 등을 부담하다 보면 생활비가 빠듯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경우 부모의 부담이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녀가 실직했거나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으면 부모가 다시 경제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은퇴 후에도 자녀에게 계속 용돈을 주거나 가족 모임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돕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면 점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녀를 돕다 보면 정작 본인의 의료비나 생활비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자녀를 도우려다 본인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섯 번째, 가족을 돕더라도 자신의 재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무리한 지원을 하기보다 본인의 노후를 먼저 안정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움은 하되 한계를 정하고 자신의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자산을 늘리기 위해 투자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투자로 인해 큰 손실을 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첫 번째,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금융 상품이나 사업에 현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한 투자입니다라는 말에 속아 모든 자산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면서 은퇴 자금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후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경기 침체로 손실을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세 번째, 주식이나 코인 같은 고위험 투자에 돈을 걸었다가 큰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유혹되어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원금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친구나 지인의 추천으로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거 확실해 라는 말을 믿고 투자했다가 결국 돈을 잃고 후회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다섯 번째, 한 가지 투자에 모든 돈을 몰아넣는 것은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분산 투자 없이 한 곳에 올인하면 실패할 경우 노후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중요하며 너무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투자 전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투자는 신중하게 해야 하며 노후 생활을 위협하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70대 이후에도 일정한 소득을 유지하면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은퇴보다는 소규모 경제 활동을 통해 수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수익, 소규모 사업, 파트타임 일자리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재능을 살려 경제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취미를 활용한 수공예품 판매, 글쓰기, 강의 같은 일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자산을 현금화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필요 없는 부동산이나 차량을 처분하여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소규모 창업을 통해 경제 활동을 지속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카페 운영, 홈베이킹, 텃밭 농산물 판매 같은 일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노후에도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득이 있으면 재정적 안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도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노후 자금이 부족할 경우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초연금, 주택연금, 노인 일자리 지원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에도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70대 이후에는 가장 큰 지출 항목이 의료비와 생활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빨리 은퇴 자금이 바닥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노후 생활비를 미리 예산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정확하게 계산하고 연간 지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세, 공과금, 보험료 같은 고정 지출과 외식비, 여행비 같은 변동 지출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의료비 지출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악화될 경우 병원비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의료비 비상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의료비 절감을 위해 건강보험과 추가 보장성 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손보험이나 장기 요양보험 등을 가입해두면 큰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일상적인 건강 관리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 병원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생활비를 절약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필요한 곳에만 돈을 사용하는 계획적인 지출이 필요합니다. 생활비와 의료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노후에도 안정적인 재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소비 습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빠르게 자금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 노후에도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기적으로 지출 내역을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한 달 동안 어디에 돈을 썼는지 기록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나 정기 결제 항목을 점검해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잡지, 구독, 스트리밍 서비스, 멤버십 등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외식비와 유흥비를 조절하면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가정식 위주로 식사를 하거나 꼭 필요한 모임만 참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대형 마트보다는 전통시장이나 할인마트를 이용해 장을 보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식재료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도 비용 절감에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충동 구매를 피하고 필요한 물건만 구입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쇼핑 전에 필요한 물품 목록을 작성하고 계획적으로 소비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불필요한 선물 비용을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나친 명절 선물이나 친척들에게 주는 용돈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 노후 재정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현재 얼마를 가지고 있고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은퇴 후에는 정확한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 현재 자산과 연금, 지출 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통장 잔액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고정 지출과 예상 지출을 따져봐야 합니다. 두 번째, 돈이 줄어드는 속도를 계산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빨리 자금이 바닥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 모르고 그냥 소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산이 많다고 해서 마음 놓고 지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처음에는 충분해 보이는 돈도 장기적인 계획 없이 사용하면 금방 줄어들게 됩니다. 네 번째, 재정 관리를 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돈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집수리 비용이 발생했을 때 대비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한 달 지출을 미리 정해두고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산을 세우고 계획적인 소비를 실천하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노후에도 가계부를 작성하고 지출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금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앞으로 얼마나 더 사용할 수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후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달에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생활비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고정 지출이란 매달 반드시 나가는 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주거비, 공과금, 보험료, 통신비, 차량 유지비 등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 변동 지출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가는 돈입니다. 식비, 외식비, 선물비, 취미 활동비, 여행비 같은 항목이 해당됩니다. 세 번째, 고정 지출을 먼저 확인하고 변동 지출을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고정 지출이 많으면 변동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생활비를 관리해야 합니다. 네 번째, 고정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필요 없는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다 저렴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변동 지출을 계획적으로 조절하면 예상보다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외식 횟수를 줄이거나 할인 행사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지출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으면 필요 없는 곳에 돈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면 소비 습관을 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와 손주를 위해 자신의 노후 자금을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지원이 결국 자신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경우 부모의 지원이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려운 시기니까 도와줘야지라고 생각하다 보면 부모의 재정이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손주 교육비 지원도 부모님들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학원비, 교복비, 과외비 등을 대신 부담하면서 본인의 생활비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자녀와 손주를 위한 소비는 계획적으로 해야 합니다. 자녀가 요청한다고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경제적 여력을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네 번째,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은 자녀의 자립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계속 지원하면 자녀가 자신의 재정 관리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섯 번째, 부모가 돕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경제적인 부담이 커질 경우 자녀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한도는 여기까지야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자녀와 손주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노후 생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유지하려면 철저한 예산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은퇴 후에는 매달 얼마를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한 달 예산을 미리 정해놓고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구분하여 예산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예산을 세울 때는 예상치 못한 지출도 포함해야 합니다. 갑자기 병원비나 집수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상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매달 지출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산을 초과했다면 다음 달에 소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네 번째, 가계부를 작성하면 지출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종이 가계부를 사용하거나 스마트폰 가계부 앱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불필요한 소비가 없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한 번씩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을 지키는 습관을 들이면 노후에도 경제적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비를 계획적으로 하면 은퇴 자금을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예산을 세우고 꾸준히 점검하는 것이 노후 재정 안정의 핵심입니다. 노후에는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리한 투자나 위험한 금융 상품 가입은 피해야 합니다. 첫 번째, 안전한 자산 운용이 필요합니다. 주식,
부동산 등 변동성이 큰 자산보다 안정적인 금융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신중한 투자 태도가 필요합니다.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자산을 분산 관리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한 가지 투자에 모든 돈을 몰아넣지 않고 여러 곳에 분산하여 운용해야 합니다. 네 번째, 사기 피해를 조심해야 합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접근하는 금융 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부동산 자산이 있다면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필요 없는 부동산은 매각하거나 임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가족과 상의하여 재산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면 경제적 자유를 더욱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단순한 소비보다 가치 있는 경험에 돈을 쓰는 것이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보다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물건보다는 경험에 돈을 쓰는 것이 더 행복한 노후를 만듭니다. 여행, 문화생활, 사회활동 등에 투자하면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돈을 쓰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이득입니다. 건강한 식습관, 적절한 운동, 정기적인 건강검진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자녀나 손주를 위해 돈을 쓰기보다 본인의 삶을 위한 소비를 우선해야 합니다. 자녀를 돕는 것도 좋지만 본인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후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번째, 자신의 취미와 배움을 위해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악기 배우기, 미술, 요리 같은 새로운 취미 활동에 돈을 쓰면 삶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적절한 지출이 필요합니다. 친구들과의 만남, 동호회 활동, 자원봉사 등 의미 있는 활동에 돈을 쓰면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여섯 번째, 물질적인 소비보다는 삶의 의미를 찾는 방향으로 돈을 사용해야 합니다. 명품이나 사치품을 사는 것보다 평생 기억에 남을 경험을 만드는 것이 더 가치 있습니다.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노후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세요. 이제까지 70대에 파산하는 이유와 이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은퇴 자금을 모았다고 생각하지만 예상보다 빨리 돈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노후 재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돈이 줄어드는 속도를 모르고 있거나 자녀 지원과 소비 습관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 노후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올바른 재정 관리 방법을 실천하면 70대 이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예산을 철저히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가치 있는 곳에 돈을 사용하세요. 또한 위험한 투자에 속지 않고 안전한 자산 관리를 통해 재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노후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까지 돈 관리에서 놓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방법 중 가장 공감이 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더 나은 노후 재정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계신 70대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더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살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